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1 통합과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볼게요. 생명체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의 정의는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가 생명 중심 원리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DNA부터 시작되죠. DNA에서 RNA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RNA에서 뭐를 합성해? 단백질을 합성하죠.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생명 중심 원리고요.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치?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세포질의 세포 소기관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알면 돼.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자면은 DNA가 하나의 DNA로 두 개의 DNA로 되는 거지. DNA가 다시 D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제 과정도 있다. 세포분열 감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중심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돼. DNA에서 RNA로 되는 과정 전사,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번역 과정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날게요. 핵이 이렇게 있어. 핵이 뭐 이런 식으로 핵이 있는데 핵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핵막과 핵막 사이에 중간중간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는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가 들어있지. DNA가 이중나선 구조 형태로 이렇게 DNA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DNA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핵막에 있는 핵공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 DNA 유전 정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유전 정보들, 뭐 이런 데 있는 유전 정보들을 누가 갖고 와? RNA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 그러면 한 가닥이 누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지죠. RNA가 만들어져. 얘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그렇죠? 통과해서 세포질로 나온 거죠. 세포질로 나오면 이 RNA 가닥이 누구한테 만나? 이런 식으로 대단위체랑 소단위체 두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는 누구? 얘네들이 리보솜이야. 리보솜에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뭘 합성해?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라는 거.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생명 중심 원리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백질까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전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유전 정보는 어디에 존재해?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해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DNA의 유전 정보라고 해서 나와 있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DNA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DNA는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DNA 기본 단위, RNA 기본 단위,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얘는 인산이 있고요. 당이 있고 염기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염기의 종류죠. 염기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DNA에서. 그래서 4종류 뭐 있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자, 이 4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돼.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를 결정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염기 3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유전 정보를 결정하더라. 다른 말로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염기 3개씩 조합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3염기 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결정하는데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몇 가지다? 20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야? 4종류지.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로 조합을 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염기를 한 개씩 조합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 4종류가 나와요. 조합이 4종류가 나와. 2개씩 조합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 우리 경우의 수 잘 했다, 그지? 수학 시간에. 그래서 4의 제곱해서 몇 종류? 16종류가 나오더라. 라는 거. 중복돼도 상관없어. 뭐, 아데닌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도 다른 거지. AT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야. 그래서 3개씩 했을 때는 어떻게 돼? 4의 세제곱해서 64 나올 거고요. 4개씩 조합을 이루었을 때는 4의 4제곱해서 256까지 나오더라 라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몇 종류만 정리를 하면 돼. 20가지만 결정을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1개씩 했을 때 안 되고 2개씩 했을 때까지 안 되고 3개나 4개씩 하면은 20개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256가지 중에서 20개 선택하는 것보다 64가지 중에서 20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염기 몇 개씩, 3개씩 결합해서 아미노산 1개를 결정을 하더라 라는 것 알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 그리고 염기의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염기 3개가 조합해서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유전 정보의 전사랑 번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를 지우고요. 한 번에 유전 정보의
전사라고 나와 있어. 자, 핵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사에 대한 정의들부터 볼게요. 전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나는데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 3연기 조합이죠. 얘를 RNA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3연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RN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랑 상보적으로 대응을 해.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연기 조합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타이민 이렇게 돼 있으면 코돈, RNA에서는 어떻게 돼? 아데닌하고 연결되는 타이민, 그리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아데닌인데 RNA는 타이민 없죠. 대신에 뭐가 있다? 유라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씩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3개씩을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RNA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상보적인, 그지? 상보적인, 이렇게 될 때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다라는 거. 우리 상보적 결합은 핵산할 때 정리를 했어요, 그죠?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결합을 하는 것이 상보적 결합이다라는 거 했고요. 자, 전사에서 이제 코돈을 봐야 돼. 코돈.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코돈에 대해서 나와요. 코돈 여기서 설명했지, 그지? RNA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코돈은 RNA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 그치? RNA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고 DNA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해? 3연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염기 3개가 암호화되어 있다. 어떤 아미노산을 결정할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 몇 종류 있다 그랬다? 코돈의 종류는 64종류 있다라고 했죠. 아까 했지? 4의 세제곱만큼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코돈의 종류가 64종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20개를 결정을 하더라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 정보의 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 자, 이렇게 전사가 된 것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번역해야 되죠. 그래서 4번째, 유전 정보의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역 과정 어떻게 돼? RNA에 있는 코돈이지. 코돈을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는 리보솜이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전체적인 과정을 볼 거야. DN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DNA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DNA가 이렇게 있는데요. DNA 가닥 중에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죠.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에는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가 뭐다? DNA다 라고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돼? 전사가 되겠지. 전사가 되면은 한 가닥에 뭐가 만들어져요? RNA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지. 한 가닥에 RNA가 만들어져. 자, RNA가 만들어진데 RNA 염기 서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자.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DNA 두 개 가닥 중에서 어느 가닥이 전사가 되었는가? 라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가닥이 RNA로 전사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상복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핵 밖으로 나오죠. 여기는 핵 속에서 일어난 거고 핵의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이동을 합니다. 뭘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지? 뭐 여기서부터 적을게.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유라실,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이렇게 있어요. 앞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얘가 리보솜이 결합을 할 건데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크게 그릴게. 이렇게 대단위체 리보솜 하나랑 아래쪽에 소단위체 리보솜 하나랑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어. 단위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칸이 하나 존재해. 이렇게 공간 같은 칸이 하나 존재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공간 칸이 하나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외부에서 또 돌아다니든 얘는 RNA야. RNA인데 RNA 중에서 어떤 RNA냐면 정보 전달하는 mRNA라고 해서 메신저 RNA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의자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대충 그릴게. 의자 모양으로 생긴 그리고 뭘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의자 모양으로 생긴 얘가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의자 모양으로 생긴 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A하고 반대되는 거 U, A, 뭐 C, G, A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합을 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 그래서 아미노산이 뭐래? 얘와 얘가 결합을 하지.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한 칸 움직여요. 요 칸만큼 3개씩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동을 하면서 다음 3개에 대한 아미노산이 들어오겠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 얘가 들어와. 그래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다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이 있어. 종결 코돈이라고 해서 지정하지 않는 코돈이 있단 말이야. 그 코돈하고 딱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성을 해, 단백질을.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요 부분을 뭐라고 했다? 코돈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지? RNA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코돈이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3개씩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코돈에 반대되는 코돈이다라고 해서 안티코돈이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 합성을 하더라라는 거. 단백질 합성을 하면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면서 호르몬이나 항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역 과정이지. 그래서 리보솜에서 된 거고요.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요, 단백질이 어디로 가? 골지체 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단백질을 뭐 한다? 가공을 하겠지. 가공을 하면 얘가 형질 발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나중에 뭘 가져? 기능을 가진다라는 거지. 이 단백질이 효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거나 호르몬에서 기능을 가지거나 뭐 항체로서 기능을 가지거나 등등등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것을 형질 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 책에는 뭐 코돈과 아미노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코돈은 상당히 많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 20개 지정을 하는데 64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시작되는 코돈이 있고 끝나는 코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코돈은 시작되는 코돈인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어. 무조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돈일 때 AUG라고 하는 이 코돈일 때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것이 있어.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 빈칸으로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인데 종결 코돈이 있다고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칸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을 못 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종결 코돈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종결 코돈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종결 코돈은 어떤 것들이 있다? 우악, UAA, 우각, UGA, 우악, UAG, UAG. 맞지? 이렇게 세 가지는 종결 코돈이다라는 거. 그래서 게시 코돈일 때 시작이 되고 종결 코돈일 때 아미노산 합성이 끝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생명 중심 원리가 뭔지, 그리고 전사가 어떤 건지, 번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